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노승환입니다. 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등급 것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3등급 컷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이번에는 원 과목과 투 과목에 표점 차가 많이 납니다. 가장 이제 특이점이죠. 이번에 보면은 알겠지만 이제 만점에 대한 그 표점을 보게 되면 물리학은 69점이 되겠고요. 물리원. 화원은 71점, 생원은 66점, 지원은 71점, 물투가 86점, 화투가 93점, 생투가 90점, 지투가 98점입니다. 만점 표점이 제일 높은 과목은 지구과학 2예요. 네, 평균도 낮은 데다가 편차도 적죠. 평균이 낮을수록 편차가 적을수록 이제 그 표점의 만점 표점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투인데 화투는 이제 G2보다는 평균이 약간 높고 편차도 약간 더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편차가 적게 나야 그게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을 잘 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편차가 너무 많이 나면 그 학생들의 그 실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 이제 편차가 적다라는 것은 학생들의 실력이 막 엄청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점 표점 차이가 원 과목에 비해서 투 과목이 지금 20점 가량이 대략 높습니다. 뭐 지금 물원에 비해서 투는 거의 19점이죠. 그리고 화원에 비해서 화투는 지금 22점, 생원에 비해서 생투가 24점, 지원에 대해서 지투는 27점. 지금 보면은 작년과는 다르게 이 투 과목에 대한 표점이 만점 표점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번에 투 과목 선택한 애들이 어,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에 한해서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겠고,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 대학도 많죠. 이번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투 선택을 폐지하면서 이공계에 대해서 어, 과학 투 선택 필수를 폐지하게 되면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 원으로 내려갔다는 게 보여져요. 많은 학생들이 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생원을 물론 생원이 지금 쉽게 냈는데 쉽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점자가 그냥 그 4%를 넘어갔기 때문에 1등급 컷이 그냥 50점입니다. 그래서 하나 틀리게 되면 1등급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렇게 5.38%가 만점인데 아무래도 생명과학 2를 선택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생원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서울대 가려면 생원, 생투 이렇게 하면은 못 가죠. 반드시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투 과목을 하나 선택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원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 잘하는 학생 중에서 원원을 선택하는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뭐 쉽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점 100분위가 100이 안 됐습니다. 여기 지원, 뭐 화원, 물원 전부 다 만점 100분위가 100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만점자가 많다는 거죠. 지금 물원은 1.92%, 화원은 1.23, 뭐 지원은 1.18% 이렇게 만점자 비율이 1%를 넘어갔습니다. 지난번 제가 작년 수능을 또 분석을 했을 때는 화원의 그 변별이 제일 잘 됐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화원의 만점자가 제일 적었고 만점자 비율도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도 1등급, 2등급, 3등급에 대한 어떤 그 나누어진 그 분포도 잘 변별이 됐죠. 근데 이번에도 그나마 뭐 화원이랑 지원이 변별이 조금 잘 된 것 같은데 물론 화원이 그나마 이 네 과목 중에선 제일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등급 컷이 제일 낮아요. 45점으로. 이렇게 1등급 컷이 47로 가버리면 진짜 실수로 한두 개 틀려버리면 그냥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등급이 이제 소중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화원은 두 개, 물론 3점짜리 두 개를 틀리게 되면 이제 2등급으로 가게 되지만 2점, 3점짜리 이렇게 하나씩 틀리게 됐을 때 1등급까지 올 수 있는데 근데 그 비율도 4.75%니까 여기에 조금 이제 몰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는
변별이 조금 안 됐습니다. 변별이 안 된 게, 투 과목을 이제 선택하려던 하던 학생들이 이렇게 원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이제 고득점자가 조금 많아진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또 특이사항을 보게 되면 화원의 인원수가 물리보다 적습니다. 물원보다. 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작년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과탐 선택자가 사탐 선택자를 역전했는데 이번에는 물원 선택자가 화원 선택자를 역전했네요. 뭐 수능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4천 명 정도가 물원에 비해서 이제 적습니다. 화원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화원이 사실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무래도 문제풀이가 조금 어렵고 뭐 시간적인 어떤 제약, 어떤 그 타임 어택이 좀 빡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또 많은 이유도 요 생원 지원이 많은 이유 지금 거의 2배보다 많은데 물론 화원보다 생원 지원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문과 성향의 학생들도 과탐을 선택해야 뭔가 더 뭐 표점적으로나 유리할 것 같거나 또는 뭐 그렇게 이제 교차 지원을 통해서 대학을 가고자 할 때 생원 지원 선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 물원 하원을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생원 지원의 선택자 비율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뭐 투 과목은 이제 또 생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투, 물투, 화투가 비슷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투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화학 인기가 사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화학의 인기가 최고였거든요. 2014학년도 수능 그때만 하더라도 화원이 생원보다 더 많았거든요. 뭐 화원을 한 13에서 14만 선택하면 생원은 한 12에서 13만 선택하고 이렇게 했고 그때 지원이 한 7만 물원은 항상 그때도 뭐 5에서 7만 이 정도 물원은 항상 이제 고정적인 어떤 인원이 있는 거고 왜냐면 물원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도 한데 지금은 학생들이 화원을 더 어려워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제가 화학 강사다 보니까 이렇게 화원을 이렇게 어려워하고 화학을 조금 이렇게 기피하는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게 공교육의 좀 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때로는 어떤 학교에서는 뭐 화학 선생님이 오히려 뭐 다른 과목을 추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자꾸 다른 뭐 기타 선생님들도 뭐 물원화원 대신 뭐 생지를 해라 이렇게 약간 반강요를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권에 있는 또 이렇게 뭔가 학군 그 8학군 계열의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공교육의 정상화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학교에서조차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이게 공교육의 정상화를 과연 학교에서 말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공계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물화 선택이 적다라는 게 과연 바른 일인지 이 교육 정책을 조금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 애들의 대부분이 물리원, 화원이 가장 베이스입니다, 요게. 근데 이제 뭐 생지 선택을 하고 대학을 가서 이공계로 들어간다? 뭐 기계공학과를 간다? 뭐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를 간다? 뭐 그렇게 가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뭐 물리가 대부분 바탕인데 공학 계열은 물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의학이라든지 약학이라든지 뭐 재료공학, 뭐 신소재 이런 부분, 화학 계열 같은 그런 부분은 또 화학이 또 중요한데 이렇게 기초적인 물리화학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을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정책이 수능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화원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고 나머지 뭐 사탐이나 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뭐 전부 다는 아니고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어는 물리원, 화원, 화투, 물투, 화투 중에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정책이 정책으로 바뀌어야 이공계에
산업의 육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즉 의대 열풍이어서 뭐 생투도 제일 많고 뭐 생원도 제일 많을 수 있는데 네, 의대 열풍에서 이럴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투 과목의 어떤 버프, 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수능까지 이어진다면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 서울대 같은 경우가 표점을 반영하죠. 서울대는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지 않고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고 했고 어떠한 보정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서울대 가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 선택하는 게 그냥 유리합니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표점 차이가 이걸 보기만 하더라도 여기 뭐 예를 들면 화학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화학에서 35점을 맞았어도 표점이 75점이에요. 화원에서 만점을 받는 것보다 화투에서 35점을 받은 학생이 더 표점으로는 유리합니다. 4점 정도가 높아요. 지구과학은 그 만점 받은 학생, G1에서 만점 받은 학생과 G2에서 뭐 29점 받은 학생의 그 표점이 똑같네요. 29점 1등급인데 여기서 뭐 조금만 더 30점만 넘어도 그냥 G1보다는 표점이 높죠. 생원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 생원 1등급 37점 받은 학생 표점 75점입니다. 네. 만점 받은 학생보다도 월등히 거의 지금 뭐 25점 받은 학생과 표점이 비슷할랑 말랑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물투는 워낙 또 잘하는 학생들, 뭐 과거 애들이 많이 있다 보니 여기 지금 음, 좀 1등급 컷도 상대적으로 높죠. 네. 그래도 마찬가지 40점을 맞았어도 네, 만점을 받은 학생보다 높죠. 네, 이렇게 표점을 활용하는 대학들이 어떤 대학인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물론 지금 당장 투로 바꿀 수는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당장 투가 유리하다고 해서 투로 바꾸면 네, 거의 그거는 뭐 복불복 수준입니다. 내가 과연 투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투가 당연히 더 어렵죠. 그 문제풀이도 더 빡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균도 14점에서 15점대가 나왔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원 과목들은 평균이 보통 25점이죠. 근데 이번에 생명과학을 너무 쉽게 낸 것 같아요. 평균이 30점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점자도 속출하고 만점 표점도 굉장히 낮습니다. 66. 네, 이렇게 되면 변별이 안 된 거죠. 지금 생원은 이번에 변별이 안 됐어요. 작년에 물원이 변별이 안 됐는데 이번에 생원이 변별이 안 됐어요. 뭐 이렇게 내면 9월이나 수능 때 다시 어렵게 내겠죠. 지금 화원이나 지원이 뭐 비슷한 경향으로 변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지원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만점자는 또 1.18%로 오히려 화원보다 적어. 이 네 과목 중에 만점자가 제일 적습니다. 예. 허수도 많이 선택하겠지만 그래도 12만 명 중에 잘하는 애들이 물화 인원보다 많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배 수나 많은데 아무리 뭐 물리화학을 좀 더 잘하는 애들이 많다 할지라도 생지를 선택하는 애들도 잘하는 애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자가 이렇게 적다라는 것은 제가 문항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뭐 문항까지 제가 뭐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을 분석하지는 못하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뭐 예전 학생들의 말로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막 수능 특강에서 막 제대로 안 보면은 뭐 풀지 못하는 그런 문항, 외우지 못했으면 왜 풀지 못하는 문항. 그러나 화원은 그런 문항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화원은 개념 공부할 게 없어요. 나중에 가면 뭐 더 이상 외워야 될 게 없어요. 그냥 얼마나 문제를 빨리 풀고 적용하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연습, 논리의 연습 이런 게 중요한데 뭐 개념을 내가 지엽적인 개념을 몰라서 틀렸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뭐 비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내가 좀 더 편하다거나 아니면 뭐 수리적인 감각 또 논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다면 화학을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얼른 저는 생지 역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화가.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발전 가능성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된 걸 봤고요. 좀 이렇게 펼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8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어, 이게 물원, 화원, 생원, 지원에 이렇게 그 등급 컷을 나눠놨습니다. 여기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여기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 2, 3, 4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많이 35점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5점 이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물어는 15,000명, 35점 이상으로 화원은 12,000명, 그리고 생원은 52,000명, 네, 그리고 지원은 여기 34,000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 이거 다 합치면 거의 뭐 10만 가까이 되겠네요. 10만. 35점 이상 받은 학생들만 하더라도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그 학생들이 정말로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10만 명이 겨룰 텐데 35점 받아서는 이게 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투과목도 있을 텐데 뭐 투과목은 워낙 인원수가 적으니까 요거를 뭐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투과목은 이 정도 내렸는데도 제가 뭔가 표시를 처음에는 안 했나 제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1등급 거 표시를 안 했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1등급 거 표시를 안 했나? G2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나오죠. G2는 여기에 1등급 컷이 있습니다. 네. 29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세요. 변별이 얼마나 잘 됐는지. 지금 과탐2는 변별이 너무 잘 됐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원점수가 뭐 2점씩 1점씩 떨어질 때마다 표준 점수도 그대로 1점씩 떨어지고 있죠. 변별이 진짜 잘 된 거예요. 이 상위권에. 이 상위권 보면 변별이 아주 잘 됐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히려 이 중하위권이 몰렸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이거든요. 지금 5, 6, 7, 8이 굉장히 막 1점씩 뭐 한 문제 떨어질 때마다 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 6등급에서 7등급, 7등급에서 8등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과탐 원도 이렇게 변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어렵게 내야 돼요. 이렇게 과탐 2처럼. 과탐 2는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문제 자체가 그냥 학생들이 느끼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설렁설렁 했으면 당연히 뭐 거의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히려 변별이 돼야 오히려 대학 가기에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 가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몰려있게 되면 지금 35점 이상으로 이렇게 10만 명이 몰려있게 되면 그럼 이걸로 변별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국영수 뭐 이런 걸로 또 다시 이렇게 또 겨루겠죠. 뭐 국영수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과탐으로 또 변별을 하겠지만요. 일단 과탐에서 좀 이렇게 인원수를 또 좀 더 보게 되면 이제 40점 이상을 보게 되면 물리원은 한 10,000명 정도예요. 40점 이상이. 그리고 화원은 6,600명 정도고 지금 생원은 35,000, 지원은 2만 명. 그럼 55,000에다가 6만 한 7만 명 정도 되겠네요. 40점 넘은 학생들이 대략 7만 명 정도. 그럼 이제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을 보게 되면 2,700명에다가 여기 5,100명, 그 다음에 한 12,000, 13,000, 13,000, 4,000 되겠네요. 1등급 맞은 학생들이 원 과목에서 한 13,000 정도? 네, 요 정도가 되면 13,000이면 어떤 최상위권, 이제 국어 수학에 따라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지겠죠. 과탐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1등급 그리고 2등급까지는 받아줘야 뭔가 이렇게 내가 그래도 또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과탐원은 엄청 변별이 잘 되진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화원이 그나마 변별이 조금 더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 지금 45점 맞은 학생들도 4.75% 이렇게. 이 보면 이제 이렇게 46점과 45점의 표점이 똑같아요. 여기도 48, 47.
43, 42, 46, 45 이런 여기도 이제 막 이렇게 있죠. 이런 게 뭐냐면 잘 갈리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변별이 조금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표점이 같게 되는 원점 수는 다르지만 표점은 같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백분위 점수도 만점 백분위가 100이 안 나오죠. 몰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과탐2 같은 경우에는 변별이 진짜 다 잘 되죠. 백분위가 다 100이고 만점에 백분위가 다 100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틀릴 때도 백분위가 99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투 같은 경우에는 47점을 맞아도 백분위 점수가 100점이에요. 네, 백분위 점수를 활용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많죠. 뭐 연대, 고대, 성대 같은 경우에. 화투는 이렇게 47점을 맞아도 백분위 점수가 100입니다. 백분위도 중요합니다. 백분위. 그래서 지금 뭐 이 투 과목은 이렇게 맞아도 40점 맞아도 35점 맞아도 백분위 점수 96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만약에 올해 수능을 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내가 그 과탐2 할 역량이 된다면 오히려 과탐2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잘하지 못하는 애들도 뽀록 내가 잘 찍어서 점수가 잘 나오면 막 심지어 20점만 나와도 지금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반타작 25점인데 반타작을 해도 화투는 2등급이에요. 반타작을 해도. 반만 찍어서 잘 맞으면. G2도 2등급, 뭐 생투도 2등급이네요. 25점만 맞아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못하는 애들이 투 선택을 오히려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못하는 애들도 많이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과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균 자체도 낮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중하위권 애들이 다 몰려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과탐2에 대한 역량, 특히 화학2에 대한 역량이 되는 학생들은 화학2를 공부를 해서 겨울방학 때든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오히려 해보는 게 표점적으로는 유리하고 뭐 또는 최저 등급을 맞추려는 학생에도 지금 유리합니다. 내가 2등급을 과탐에서 2등급만 받으면 되는데 원을 선택할 경우에는 막 40점을 넘어야 돼요. 굉장히 빡세죠. 문제풀이도 사실 빡센데. 근데 이제 과탐2. 물론 과탐이 더 내용적으로 어렵죠.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량이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입니다. 역량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다가 뭐 점수가 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진짜 단타작 이상만 하게 되면 2등급이 그냥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6월 모평의 결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9월 모평 수능에서는 뭐 재수생, 반수생도 더 많이 들어와서 이 투 선택을 아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과탐2가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과탐2가 유리해졌다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투 과목이 사실 더 공부하는데 어렵고 더 많은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점을 유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이 더 공부하기가 편하니까 공부하기 더 어려운 투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한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변별이 잘 되는 것이 또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표점을 잘 받고 백분위도 잘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공정한 모습인 거죠. 네. 원 하는 학생들보다는 투 공부가 훨씬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런 거는 절대 사탐에서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과학 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만큼 내용도 어렵고 문제도 어렵다. 그런데 아마 이 원 과목도 이렇게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킬러를 배제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변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월 모평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봐야 되겠는데 조금 더 변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만점에 백분위가 100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1등급 컷은 45점 아래로 될 수 있도록. 43, 42점이 가장 적정의 1등급 컷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변별이 잘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몰려있는 게 더 좋은 거죠. 위에 몰려있는 것보다. 결국에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고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기 위함인데 여기가 이 위쪽이 변별이 안 돼버리면 안 되죠. 밑에는 변별이 안 돼도 상관없는 거죠. 위에가 변별이 잘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과탐2처럼
윗부분이 변별이 잘 돼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답률을 좀 더 보여드리면 예, 오답률이거든요. EBS 기준으로 오답률입니다. 네, 물어는 오답률 1위가 27.4%, 화어는 굉장히 어려웠네요. 19번 14.4%. 이게 중합하는 문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20번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18번, 19번이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정답률이 이렇게 낮은지. 저는 20번이 제일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번이 오히려 오답률 3이라는 게 조금 이게 참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땐 이 중화 반응보다 양적 관계가 더 어려웠는데 학생들이 느끼기엔 아니었는지 아니면 뭐 찍기를 잘못한 건지 이 부분을 좀 많이 찍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네, 뭐 생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와서 지금 네, 정답률이 오답률 1위 정답률이 높죠. 네, 지원은 16, 18번이 20%대, 네, 15번도 20%대입니다. 네, 여기 이제 과학 2 과목은 이렇게 오답률 10위까지가 네, 화투 같은 경우는 오답률 10위까지가 막 30점대예요. 네, 17번은 10%대, 막 19번 네, 많죠, 이렇게. 그래서 뭐 굉장히 그냥 어려웠다. 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오답률 10인데도 50%를 넘어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탐 2 과목은 학생들이 그냥 많이 어려워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갔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생원이 이렇게 결국에는 쉽게 나오냐, 쉽게 나오지 않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렇게 쉽게 나올 때는 뭐가 쉽게 나올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무작정 생원 지원을 인원이 많다고 해서 선택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나와 버리면 내가 문제 진짜 한두 개 틀려 가지고 45점 맞아 버리면 그때 생원은 3등급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최저 맞추기도 이제 어려워지고 표점도 굉장히 낮아지고 100분위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인원수는 엄청 많은 인원이 이렇게 고득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무조건 생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게 해야죠. 예,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은 생지 선택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뭐 편하다, 좀 더 편하다, 나 외우는 게 좋다 라고 해서 뭐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은 자기의 선택이겠지만 그래도 물원, 화원, 물투, 화투 정도는 내가 하고 가야 대학 공부하기가 유리하겠죠. 쉽겠죠. 네. 어쨌거나 저는 물리화학 선택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학교에서도 물리화학 선택하는 부분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도 물리화학 선택을 무조건 하나 선택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공계. 이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요. 네, 이상으로 6월 모평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